자카란다 꽃잎은 떨어지고 허공을 보라색으로 물들이던 자카란다 꽃잎이 떨어진 푸른 잔디 위는 보랏빛 카펫을 깐 듯 포근하고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이 다칠세라 한 발자국 내딛기가 어려워진다. 강물이 흐르듯 유의하게 느껴지던 세월이 이젠 바람이 스치듯 빠르다. 서녁에 떨어지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다. 노을을 향하는 발걸음에 무상함이 밟힌다. 인생의 완성은 죽음이다. 삶이 어떤 유형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일정한 공식이 없듯 어떤 죽음의 유형이 바르냐 않느냐의 정설이 따로 있을 수 없는 이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양로원에서 인생 낙조를 맞이하는 노인들이 아닐까? 가까이 종점을 향한 나그네임을 의식하는지 못하는지 가뭇없는 시선을 허공에 던진 채 그들은 하루하루를 막연히 보내고 있다. 어떤 꿈들을 피웠다 쓰러지는 것일까? 그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속절없음이 사무친다. 금년 99세가 되시는 시 고모부님이 지병을 좀 더 편히 다스리고자 양로원으로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린필드에 소재한 양로원을 찾았다. 고모부님은 활짝 웃는 모습으로 손을 잡으며 반겨주셨다. 이번 처음엔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심란했었는데 편안한 모습을 뵈니 좀 안심이 되었다. 아침이 되면 샤워를 시켜주고 삼식 세끼 식사와 오전 오후 티타임 그리고 빨래까지 해주고 운동하기, 약 들기 등 건강까지 챙겨주니 어느 누가 나를 위해 이렇게 해주겠는가. 음식도 훌륭하고 잘 맞는다 하며 감사하다고 하시어 다행이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시 고모부님이 현명하심에 마음이 울컥했다. 준비해간 꽃을 정리하여 꽃봉에 꽂아 옷장위에 놓았다. 그리고 손을 맞잡고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팔로 감싸주시며 주님의 힘으로 굳세게 하시어 더욱 힘차게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를 드렸다. 무거운 창밖과는 달리 적당히 서늘한 큰 홀에는 기력이 쇠잔하여 한 몸 가누기도 힘겨운 노인네들이 의자에 몽롱히 앉아있거나 누워있다. 텔레비전은 켜있으나 그들에게 얼마나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결여된 세상사의 소음이 사라진 그곳엔 그저 무심한 세월만 유유히 흐르는 듯 보였다. 나는 그들이 아기로 태어나 젊은 날 집을 떠나 열심히 살다가 노년에 다시 천진한 아기가 되어서 태어난 곳으로 찾아가는 여정에 올랐음을 본다. 얼마 전에 받은 카톡 내용이다. 2세 때는 똥오줌을 가리는 게 자랑거리, 3세 때는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 12세 때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 18세 때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게, 20세 때는 섹스를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35세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그런데 60세부터는 그 자랑거리가 거꾸로 된다는 것이다. 60세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65세 때는 섹스를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70세 때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75세 때는 만날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 80세 때는 이가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
85세 때는 똥오줌을 가릴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라는 내용이다. 태어나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두루 설며 오르며 열심히 살다가 이젠 거꾸로 내려오며 결국엔 남의 도움으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아기가 되어가는 것이다. 누구나 저마다의 빛과 그림자를 경험하며 살아가기 마련이다. 이제 내 인생 낙조의 시점에서 그간 빛과 그림자로 쌓아놓은 나만의 성에서 탈피하여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욕심 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매사에 충실하게 나머지 삶을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다짐해본다. 해는 지고 자칼한 데에 꽃잎이 떨어져 내리고 있다. 자칼한 데의 고고함과 영속성이 복잡하고 어려운 인간사에 대한 초연함을 안겨준다. 안식을 주고 마음을 정화시켜준다. 문학사라고 나를 인정해주고 아껴주시던 시 고모부님. 다음 방문 때에는 고모부님이 좋아하시는 막걸리를 사가지고 가서 잔을 부딪히며 고모부님의 평상생활이 보다 평안하심을 기원해 보련다.